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안녕하세요. 전국민 주거안전의 핵심 부동산 소식을 임대인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조명하는 김나래TV의 김나래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15 부동산 대책 후 발생한 전세시장 왜곡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이번 달 26일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임차인의 주택 전세 계약을 최대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소문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3+3+3으로 계속 전세를 연장을 할 수 있게끔 한다 하는 이거를 여당 의원들이 추진한다는 소문이 계속 돌고 있는데, 일단은 여당에서는 부정했어요.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론을 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3+3+3 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왜 여당 진영에서 무제한 임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후문이 나왔냐면, 이번 22대 국회에 사회민주당이라는 친여권 성향의 야당이 있습니다. 가끔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는 걸 좀 봤던 것 같아요.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국회의원이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학제가 6+3+3이잖아요. 초중고가. 거기에 맞춰서 2년은 안 맞다. 그러니까 3년으로 해야 애들이 입학해서 졸업까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사용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한 번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근데 2회로 늘려서 최대 9년을 전세로 살 수 있는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 같은 후문이 생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사회민주당에서 추진을 했는데, 해당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민주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전세를 놓을 사람 자체가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일단은 집을 전세를 일단 줬다 하면 내가 들어가서 살지 않는 이상은 그 집을 팔 수가 없을 거거든요. 일단 지금 갭투자도 막았잖아요. 갭투자 못하게끔 거의 막았거든요. 실제 서울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제도 했고. 근데 이렇게 되면 집을 한번 사면 저 임차인이 내 사정 때문에 9년까지 살아야겠다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임차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게 한도가 있어요.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한번 올릴 때 5% 이상은 이 전세를 못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3+3+3이면 5%니까 이게 뭐 별로 못 올리는 거죠. 처음에 전세를 정말 이빠이 받지 않는 이상은 한 9년이 지나면 이게 물가가 엄청 오를 텐데, 그동안에 거의 9년 전 가격의 전세에서 끼케야 10% 조금 더한 그 정도의 전세로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시작하잖아요. 전세를 전부 다 무지막지하게 올려서 받을 겁니다.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조금 비워놓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임대인들이 나중에 10년 뒤에 제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임차인 일단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집을 팔기도 힘들고, 집을 일단 잘 안 보여주잖아요. 임차인들이 들어가면. 일단은 전세가 제 생각에는 무지막지하게 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야당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이 대출 10.15 대출 규제도 그렇고 토지거래 허가제도 그렇고 요번에 이제 버프를 받았어요, 이 양반이. 그래서 인터넷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 부동산 대책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25일 밤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임대차 3+3+3법을 민주당 정권이 기어코 밀어붙인다고 한다며 전세 씨를 말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개정안 통과 시 전세 제도가 사실상 사라지고 월세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경우 다수 시민이 선호해온 전세 제도는 소멸하고 부담이 큰 월세만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정부는 전세를 없애게 원해요.
다녀보면 일단 이렇게 사금융 자체가 큰 억 단위의 돈을 굴리는 사금융 자체를 안 좋다고 보고, 그게 항상 사고를 낸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는 전세를 없애고 싶어 하고, 사실 서민들은 전세가 있음으로 해서 되게 좋잖아요. 내 집을 굳이 사지 않아도 그냥 살 수 있으니까. 더군다나 지금처럼 2+2 돼 있으면 한 4년 살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선호하는데, 문제는 전세 대출을 해주니까, 이 전세 대출을 특히 그 정치인들이 자기들 그 인기를 위해서 막 저리로 많이 뿌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세를 저리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본래 자기가 살아야 되는 자기 돈만 모았을 때 전세 수준보다 사실은 대부분 다 높은 수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전세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걸로 인해서 전세가 오르니까 집값이 오른다 하는 게 이제 정부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빨리 전세를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월세로 바뀌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왜 얼마 전에 차관도 돈 모아서 집 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격분했는데, 일단 이렇게 하면 저는 왠지 이거 밀어붙일 것 같아요. 민주당 정부가 그때 옛날에 2+2 그 계약갱신 청구권 하고 할 때도, 그때도 이렇게 설마 하겠는데 진짜 집값이 오르니까 밀어붙였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도 사실은 공급이 없기 때문에 집값이 잡힐 걸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집이 없기 때문에 전월세가 오르는 건 아주 자명해서, 일단은 자기들 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월세 값에 민감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월세 값을 잡기 위해서 일단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3+3+3을 하겠다라고 하겠지만 아마 그게 잡지 못할 겁니다. 일단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9년까지 늘어나면 집주인이 차라리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할 것 같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3,900건으로 지난해 말보다 24% 줄어드는 등 전세 물량은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서 수도권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지금 전세 매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파트 한 단지에 전세가 한 개 있거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주택을 이렇게 매수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겨서 전세를 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 9년이 가능해지면 기존 주택의 처분과 임대가 불편해진 집주인들이 이로 인한 비용과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물이 귀해지면서 가격도 오를 게 분명합니다. 이미 전례가 있는데요.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2023년 12월에 발표한 아까 말했던 2+2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보고서를 썼는데요. 지난달 2020년 계약 청구권 그 4년 보장한 거 있잖아요. 그게 도입이 된 직후 전월세 거래량이 평균 25% 줄었습니다. 동시에 신규 전세 가격은 9에서 11% 급등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 상승은 매매 가격을 올려 집을 사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부담을 키우는 악순환을 낳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세입자 평균 기간을 이렇게 9년으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독일에서는 세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이 12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임대료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강력하게 이제 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어지간해서는 집을 세놓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는 한계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임차인들을 자기 소개서를 내거나 면접을 보는 등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집을 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런 유럽 형태로 우리나라도 바뀌어갈 것 같아요. 만약에 9년이 적용이 되면. 그래서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토지 허가제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규제 정책들이 근본적으로 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해치는 시민의 불편을 갈수록 가중시킨다. 말하자면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실제로 내가 필요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 사람들도 집을 세놓고 이사 가기가 힘들어졌잖아요. 뭐 집을 무조건 살 사람한테만 집을 팔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 이 사람 만약에 전세를 줘버리면은 나중에 집을 팔기도 힘들어지니까 그냥 이사 가지 말자.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 다음 집집마다 실거주할 시간과 장소가 제각각인데, 동일 도시 같은 서울 내에서도 뭐 직장, 학군, 돌봄, 별거 뭐 다양한 사정에 따라서 임대차 수요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규제를 해가지고 매물이 경직이 되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이사를 못 가죠.
살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비용,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 이런 것들 실수요자가 겪는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세시장 왜곡 논란에 대해서 다각도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우리의 보금자리인 부동산에 대한 통찰력을 넓혀줄 동반자 역할에 충실해 보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